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제 머릿속엔 늘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죠. 그게 바로 이 드라마를 정리하는 한 줄평. 소미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미쳐 있었다. 그럼 이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저의 최종 총평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휴먼 드라마를 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신선한 기획으로 시작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천국, 신지옥, 환생 시스템. 이 단어들은 단지 배경 설정이 아닌 삶과 죽음, 존재와 기억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특히 천국에서 머물고 싶은 나이대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승에서 쌓아온 덕업으로 결제하는 구조는 유쾌하면서도 의미 깊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삶의 흔적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배우들, 김혜자, 손석구 등 모든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은 그야말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력에 전 한 번 더 놀랬어요. 혜자 선생님이 코믹 연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잘하고 심지어는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손석구님의 연기도 조금 놀랬던 부분은 처음에는 두 분이 부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두 분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차츰 회차가 지날수록 정말 찐 부부처럼 보이고 어느새 그 둘을 부부라고 인정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눈빛 하나 대사 하나를 어쩜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덕한 배우님. 정말 오래간만에 연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전히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유덕한 배우님이 연기한 목사 역할은 5살 때 죽음을 맞이한 아이가 천국에 와서 목사를 하게 되는 캐릭터인데, 연기하는 모습 중 가끔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참 연기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설정이 참 좋았어요. 벌을 주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받는 죗값의 표현 등 오히려 천국보다 지옥을 구상할 때 더 많은 걸 생각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벌을 받으러 지옥에 오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륜, 어떤 사람은 폭행, 살인 등 수많은 죄인들이 변명거리를 말해도 지옥은 그냥 바로 벌을 주죠. 이런 모습을 통해 저는 뭔가 통쾌함을 느꼈어요. 당연히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현실 세상에서는 그러한 통쾌함을 주는 죄값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대리만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이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건 바로 전개 속도죠. 중심 미스터리였던 소미의 정체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시청자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심파로 느껴졌고 또 일부는 답답하다는 의견을 남겼죠. 저 역시 소미의 정체가 이렇게까지 안 밝히는 이유가 뭘까? 갈수록 이제 회차는 얼마 없는데 왜 자꾸 강아지 이야기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걸까? 하면서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떡밥들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소미는 왜 흰색 옷만 입었을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온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해숙이 스스로 가둬버린 기억의 산염체이기 때문에 아무 색상 없는 흰색 옷만 입힌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기억을 못하다가 기억이 되살아날 때 색감을 넣어서 기억이 돌아왔다는 연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그러한 부분을 착안해서 흰색 옷으로만 표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왜 젊은 시절 해숙은 강정구의 목을 졸랐을까? 해상신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강정구와 연이 있어서 서로 아는 사이 혹은 은호를 찾고 있는 형사가 강정구 형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이 적은데 냅다 목을 조르는 씬이 나오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물론 해상신이 친절하게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해주는 건 아니어서 낙준이 해숙에게 강정구 형사라는 분이 우리 은호를 찾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데까지 보고 있는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 중 하나였죠. 세 번째, 영애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예요. 어떻게 소미가 영애의 그 행동을 알고 똑같이 해숙의 옷에 손을 놓고 자는 행동이나
우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소미는 은호를 잃어버리고 아파했던 시절의 기억이 인격화한 거지 해숙이 영애랑 같이 살던 시절의 기억이 아니니까 알 수 있다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건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해숙이 은호를 기억하고 난 뒤 기억 속에 갇혔을 때 낙주는 그런 해숙을 구하려고 기억의 문 앞까지 가지만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모습을 보고 어떻게 문 열고 들어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클라이맥스에서는 소미와 은호가 안 좋았던 기억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연출되었는데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해숙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면 센터장은 해숙이 기억을 받아들여야지 소미가 소멸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소미만 보여주고 해숙은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연출 방식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연기 치료 받는 해숙 같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소미는 결국 해숙이니까 라는 상황으로 소미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려졌던 것 같은데 소미는 기억의 인격화인 거지 해숙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숙이 이걸 점점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좀 더 둘이 같이 연기를 한다거나 둘이 교차 편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어쨌든 너무 혜자 선생님이 그냥 바라만 보는 역할이어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시청자로서 제가 봤을 땐 용서의 순간을 전달받기엔 다소 부족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세 가족이 단란하게 함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행복의 여운보다는 다소 허전한 마무리로 끝났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삶의 본질을 다시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 미련,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우리에게 꺼내 보였죠. 그건 어떤 거대한 사건으로 울리는 드라마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흔드는 감정의 이야기였고 그 잔상은 마지막 화면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물론 모든 떡밥이 풀리지 않았고 모든 감정이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웠던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당신은 웃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용서를 못한 무언가 남아있나요? 우리 안의 이야기를 조용히 두드리고 간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저와 함께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